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본사와 신규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 명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게 되면 점주는 본사에 가맹비를 냅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명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신규 창업처럼 가맹비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프랜차이즈를 해볼까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내지 않아도 될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냈던 건 아닌지, 부당하게 낸 가맹비가 있다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재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와필대학 최정명 점주는 3년간 운영했던 점포를 양도하기 위해 양수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와필대학에 추가로 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본사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수 희망하시는 분은 와플대학에 대한 새로운 운영권을 어찌됐든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본사의 가맹비는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본사 교육을 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납부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약비행 보증금까지 해서 다 하면은 1,080만 원이 됩니다. 와플대학 본사와 신규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 가맹비 550만 원, 교육비 330만 원, 계약이행 보증금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가세까지 총 1,080만 원이 들죠. 본사 슈퍼바이저는 기존 와플대학 점포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신규와 똑같이 1,0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명의만 바꾸는 경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운영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맹비가 지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되면은 무조건 가맹비가 발생이 되고요.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이행보증금까지. 신규 개설할 때 들어가는 거랑 이제 가맹비나 뭐 이런 게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찌됐든 본사하고 새로운 계약이 진행이 돼야죠. 그분하고는. 정리하면 프랜차이즈 점포 명의만 변경하더라도 본사와는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한다. 비용은 신규 계약과 똑같다. 이겁니다. 자, 비용을 하나씩 봅시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가맹점을 열고 싶을 때 본사에 처음 납부해야 하는 돈이에요. 본사 브랜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비용이죠. 와플대학은 5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브랜드 입장료 같은 돈이에요. 교육비는 점주나 직원 교육, 매장 운영 매뉴얼 제공 등 본사의 노하우를 사는 비용입니다. 와플대학은 3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위반이나 물품 대금 미납에 대비해서 맡겨두는 돈이에요. 와플대학은 200만 원입니다. 이건 계약을 종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신규로 계약하면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을 당연히 내야죠. 양도양수를 받았다면 좀 헷갈립니다. 교육비와 보증금은 당연히 내야겠죠. 근데 가맹비는 또 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죠. 와플대학 최점주는 자신이 가맹계약을 통해 10년의 가맹권을 확보했는데 포괄적으로 권리를 양수하는 사람이 신규로 가맹비를 또 내야 한다는 본사 슈퍼바이저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와플대학이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를 찾아 꼼꼼히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교육비 전액과 계약이행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비 추가 납부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가맹이 아니라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하면 가맹비는 안 내도 된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가맹계약을 통해 10년의 가맹권을 확보한 점포를 3년 만에 넘기면 양수인은 새로 가맹비를 내지 않고 7년의 가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와플대학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항의하자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원래 본사의 정책은 명의 변경도 신규로 가맹비를 내야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 가맹비 없이 점포 양도 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항의하는 점주에게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가맹비 없이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는 건데 좀 씁쓸합니다. 항의하면 깎아주고 본사에 순응하면 돈 더 받겠단 말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모 점주님의 경우는 2022년도에 출점을 하셨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양도를 하셨는데 그 새롭게 양수받으신 분이 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1년 된 매장을 신규 가맹계약 체결로 해서 가맹비 550만 원을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550만 원에 10년이니까 네. 1년이면 55만 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9년간의 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냥
550을 내고 10년을 샀다는 거는 1년 영업권을 550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명의 변경은 추가 가맹비 없이 잔여기간 권리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제대로 말해줬다면 9년이나 남았는데 550만 원 내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가맹비를 다시 내야 되나요? 와플대학 본사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가맹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와플대학 정보공개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10년이 지나 갱신해도 본사가 추가로 가맹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가맹비 내는 신규 계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와플대학이 공개한 회계 자료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23년 신규 개점이 48개, 명의 변경이 42개입니다. 원래 다수 점포를 낸 점주, 특수관계인 이런 사람들은 가맹비를 안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전부 가맹비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3년 신규 가맹 계약한 48개 곱하기 부가세를 뺀 가맹비 500만 원 하면 가맹비 수입은 2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재무제표에 가맹수수료 매출은 3억 6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가맹비 수입이 더 많아요. 기존 와플대학 점포를 넘겨받아서 명의만 변경한 점주에게도 본사 슈퍼바이저가 신규 계약으로 유도해서 부당하게 가맹비를 받아온 사례가 많다고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포괄적 양도 양수로 명의만 변경한 와플대학 점주들을 만나서 신규 가맹비를 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양수 받으실 때 본사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셨나요? 교육비 300만 원, 가맹비 500만 원, 신용보증 뭐 그런 걸로 200만 원 해서 부가세 포함 그렇게 해서 1,080만 원. 신규가 아닌데 가맹비를 또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를 해보진 않으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500만 원을 제가 왜 내야 돼요? 이미 간판 걸고 장사하는 자리인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은 신규시니까 내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신규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장당 받는 거라고 하시면서 내셔야 된다 해서 냈어요. 사장당 500만 원이라 했군요. 네, 되게 해괴한 계산법이네요. 계속 강조했어요. 사장님 신규시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저도 다 이제서야 봤거든요. 정보공개서를 이제 보셨군요. 네, 맞아요. 좀 많이 화나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제가 와플 좋아해서 전혀 단골이었어요. 양도양 서비스 단골이어가지고 이거 내가 해볼까 하고 한 건데 많이 실망. 와플대학 정보공개서는 54페이지로 구성된 문서입니다.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고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일정 수준의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죠.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은 불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본사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유도합니다. 혹시 이거 와플대학 양도양수 받으실 때 가맹비 550만 원 혹시 본사에 드렸어요? 냈죠? 교육비랑 다 냈죠? 아 근데 사장님 혹시 그 정보공개서 보셨어요? 가맹 체결하실 때? 아니요, 그런 거 따로 안 보고 슈퍼바이저가 알려주고 그 기존 사장님한테 말 듣고 그렇게 그냥 진행을 했어요. 무조건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저도 냈거든요. 근데 그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희? 보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였어요. 사장님 정보공개서에 네. 그거 없어요. 어머, 네. 그걸 다 꼼꼼히 안 읽어봐서 그걸 그렇게 다 받은 건가? 근데 왜 그 본사에서는 왜 그렇게 안내를 안 하고? 내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급했으니까 그때. 네, 그쵸. 사실 정보공개서 누가 자세히 읽어봐요. 프랜차이즈 했다가 금방 폐업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할 때 뭔가에 쫓기듯 마음이 굉장히 급했다고 합니다. 내가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것 같은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죠. 그런 상황에서 본사 영업사원이 신규로 가맹비를 내셔야 합니다.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와플대학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포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등만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포괄 양수를 한 양수인에게 신규 가맹계약 체결에 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를 제기한 최정명 점주는 공정위 답변을 토대로 본사에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1.
모든 점주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할 것. 2. 명의 변경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가맹비를 돌려줄 것. 하지만 와플대학은 가맹거래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본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양수 희망자분에게 제공을 했고 그 양수 희망자분은 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사가 신규 가맹 계약 체결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더라도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다 나와 있고 우리가 그걸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사는 책임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네. 와플대학은 가맹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계약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서 법적인 절차를 다 지켰으므로 그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신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본사가 아니라 점주 책임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보공개서랑 계약서를 꼭 계약 14일 이전에 저희가 제공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사장님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계약 서류잖아요. 계약 서류는 당연히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혹시라도 사장님께서 신고하셔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만약에 소급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문제겠죠. 지금까지는 제가 뭐 법적 사례라든지 판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는 있거든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희 변호사에게 와플대학 명의변경 점주들이 본사에 낸 가맹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고지된 내용이라도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을 안 했다 이런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신규로 유도를 했다 그럼 적극적인 기망으로 볼 여지도 생기는 겁니다. 본사도 문제고 네. 영업사원도 제로 설명 안 한 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본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와서 대리인의 자격에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건 본사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본사는 항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우월한 지위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준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적으로 했을 때는 계약상 상대방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소송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송을 안 하고 받고 싶다 이러시면 민사로 안 가고 공정거래 조정원 같은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본사가 이러한 법 위반을 했고 제가 그로 인해서 이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이만큼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신청을 하시면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중재를 가운데서 해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플대학 본사의 입장은 가맹점 양수 양도에 개입하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저는 분명히 신규 가맹 계약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본사가 우회적으로 개입한 건 아닌지 명의 변경이냐 신규 가맹 계약이냐에 따라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다른 건 아닌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와플대학은 답해야 합니다. 55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 작은 돈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가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 양수 희망자뿐만 아니라 양도 희망자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만약에 이걸 내가 5천만 원에 내가 양수할게요 했는데 가맹비가 있어요.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주가 와플대학을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팔고 나가야 할 텐데 양수인의 자금이 넉넉치 않은데 550만 원을 추가로 본사에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양도 가격을 낮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 변경 시 본사의 신규 가맹비 요구는 현재 와플대학을 운영하는 모든 점주들에게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커피업 표준 가맹 계약서를 보면 양도 양수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 양수인은 최초 가맹금의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 계약 이행 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표준 가맹 계약서에 아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데아커피 계약서를 볼게요. 이데아커피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교육비 330만 원, 계약 이행 보증금 500만 원, 매뉴얼 경영지도비 오픈 교육 지원 770만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데아커피에도 가맹비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자, 메가커피를 볼게요. 양수인은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오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도 교육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도 비슷합니다. 영업 양수인은 모든 영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비 220만 원과 계약 이행 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역시 가맹비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비를 받으려고 명의 변경 대신에 신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은 사라진 것 같아요. 문제는 중소 프랜차이즈입니다. 담당자, 슈퍼바이저나
그 위에 그런 관련된 팀장 그리고 실장까지 미팅을 했었는데요. 이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네. 지금까지 뭐 다양한 프랜차이즈에 있었지만 이 내용으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항의하는 점주는 처음이라고 저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실장이나 팀장 되는 사람이 딴 프랜차이즈 있을 때도 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네. 와플대학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회사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창업 희망자의 도전과 자립을 도와서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한다. 와플대학의 회사 비전은 선한 경제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와플대학이 나왔어요. 30만 원 리어카 노점에서 대한민국 대표 간식 프랜차이즈가 되기까지 와플대학 대표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역경을 이기고 이웃을 돕는 모습이 마치 이삭 토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와플대학이 스스로 다짐하는 미션과 비전을 이루려면 먼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프랜차이즈 가맹 시 꼭 이것만은 명심하라.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보공개서 그리고 가맹 계약서입니다. 가맹점이 열려면 1억 내외의 돈이 최소한 들잖아요. 뭐 그 이상 드는 가맹점도 많고 한 번 개설을 하게 되면 이게 폐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나옵니다. 근데 위약금이 굉장히 과도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좀 불리한 조항들이 없는지 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장 찍고 나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진짜 뒤집기가 어려워서요.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게 예상 수익 산정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제 법에서는 정말 서면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제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두로 하는 말 믿지 마시고요. 녹음하시는 것도 좋고요. 메일로 주고받은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고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것도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객관적 근거로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서입니다.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숨어있는 불리한 조건이나 모호한 조항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소액이고요. 혼자 끙끙 앓고 그냥 참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피해라 집계도 안 됩니다. 가맹비 550만 원이면 서민들에게 큰 돈이에요. 본사 영업사원 사람 좋아 보이던데 잘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도장 찍고 나면 달라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를 봐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맹거래사나 공정위가 인정한 상담기관에서 사전에 검토를 받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가 작년 혹은 재작년 정보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본코리아의 정보공개서는 지금 현 상태와 너무 괴리가 크죠. 정보공개서 작성과 제공의 시차가 너무 벌어지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꼭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 행태이지 와플대학이 제공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와플대학 처음 먹어봤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용기 내서 인터뷰해준 와플대학 가맹 점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본사 인질이 아닙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요. 미래의 프랜차이즈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렵게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자, 지난 4월에 올렸던 백종원 신화의 시작과 끝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통계 자료,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미 폐업한 점주들은 그 통계에서 다 빠졌습니다. 살아남은 점포들로만 나온 통계입니다. 본사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데이터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맹을 고려하고 있는 비슷한 입지의 브랜드 점포에 최소 3개월이라도 일해보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뛰어들려는 그 업계는 오래 생존하기보다 단기간에 전사할 확률이 훨씬 높은 전쟁터라는 거 명심하십시오.